이전 베어마켓이랑 그러면은 2022년 베어마켓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게 멈춰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과 저는 가치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가격과 별개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했지만 본인들이 블록체인은 또 별개로 굉장히 비즈니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크립토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정고점에서 거의 50%더 넘게 올라왔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기 투자자인 관점에서는 사실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크립토 업계 인싸분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싸의 오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보는 크립토 업계 면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전통금융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세희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연구원님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코스닥 벤처팀 소속이고요. 그래서 크립토를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김세희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크립토 보고서를 좀 써주고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이시죠?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투자 성적표, 애널리스트의 투자 성적표는 어떤가요? 약간 처참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좀 뭐 손실폭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 최근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한 최근 3개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님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게 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에너지, 크립토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리포트인데요.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였다. 네.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소개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주식시장에서 봐야 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뭘 보면 좀 좋을지 좀 이런 부분들을 쓰고 싶었다.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걱정이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사실 저희 주식 거래를 하는 곳이고 사실 너무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뭐 다행히 아무래도 코인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딱 그 정말 주요 메인 메시지가 뭔가요? 에너지는 뭐 비트코인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이제 산업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채굴 산업 채굴할 자체가 때.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얘네가 쓰는 에너지 자체가 신재생이기 때문에 잉여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자원을 최적화하고 전력망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잉여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더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전기 산업 자체를 좀 재편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 에너지 기업들 러시아나 미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잉여 자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수단으로서 채굴 업체를 뭐 인수 합병한다던가 혹은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이 하나의 좀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채굴 기업 주식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거의 지하를 갔다가 안에 올라온 거. 너무 낙폭이 커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네, 사실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 비트코인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이랑 채굴 업체들의 주가 추이를 같이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이 크립토 업계에서 비트코인이 갖는 의미와 가치 어떻게 보세요? 키워드로 말한다라고 하면 신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신뢰의 기반이 이제 블록체인이다라는 이제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이제 가지고 어떻게 걸어왔던 어떤 역사가 저는 신뢰에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은행이나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어떤 이제 중개기관이 있어야만 저희가 신뢰를 담보하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제3자의 개입 없이 이 신뢰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술이자 하나의 자산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신뢰의 이제 기능이 굉장히 부각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웹 3.0이라는 용어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뭐 웹 3.0이 됐든 새로운 인터넷이 됐든 그 안에서 이제 신뢰의 기반으로서 굉장히 베이스 레이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어지러울 때일수록 기본이 뭘까? 라는 의미에서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신뢰를 구축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이나 어떤 정부의 권한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비용을 0으로 만들었다는 건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고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케이스도
결국 이제 신뢰의 고리를 건든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전과 다르게 헤이빙 에셋,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내러티브를 좀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약 중소은행의 붕괴가 되면서 그 신뢰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약간 무너지면서 그게 비트코인으로 좀 다시 금의 역할의 일부를 전 좀 수급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022년 크립토 시장은 사실 베어마켓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금방 그 중소은행 얘기했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좀 찾고 계십니까? 일단 FTX 사태가 있고 거의 맞아요. 정말 저점, 크립토 전체 시총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점을 이제 찍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저희가 리스크가 굉장히 남아있다라고 파악을 했었잖아요. 네. 오히려 파산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리스크가 해소가 됐구나 라고 좀 인식을 하면서 연초부터 이제 사실 거의 20% 넘게 한 주 만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1, 2월에 저희가 나스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했잖아요. 맞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 경기 침체 생각을 했는데 좀 살아났네? 라는 거 반영한 거 플러스 실리콘밸리 은행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 전고점을 더 한 번 더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더 담았던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베어마켓이랑 그러면은 2022년 베어마켓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크립토는 이렇게 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이클로 맞아요.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배어는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매년 이게 조금 달라지는 양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게 멈춰 있진 않잖아요. 뭐 레이어 2, 뭐 아비트럼 얘기도 있고 굉장히 생태계는 확장되고 있고 바빠요. 보면 이제 이더리움도 막 상하이 업데이트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블랙락의 CE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트코인 안 좋게 얘기했다가도 뭐 펀드 출시하고 있고 트러스트 상품 계속 출시하는 것처럼 기관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에서의 움직임도 저는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탁 상품 혹은 뭐 ETP가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뭐 ETP 그리고 ETF 계속 현물 승인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흐름들이 저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과 저는 가치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가격과 별개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개인적인 궁금한데 블랙락 그분은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으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뭐 예를 들면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빚 좋은 개살구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폴리곤 통해서 디파이 실험 이미 다 완료했었고요. 되게 신기하다. 네, 본인들이 블록체인은 또 별개로 굉장히 비즈니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체 코인 개발한다던가 이런 흐름들은 또 별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별로 안 좋게 보지만 그런 건가? 블록체인만 좋게 보는 건가라고 하기에는 또 관련된 뭐 비트코인 예를 들면 신탁 상품이라든지 WM에서 뭐 관련된 어떤 비트코인 담보대출도 출시를 했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뭐 자산으로도 인정을 못 받았던 게 자산이 왔고 심지어는 뭔가 조금 더 현실성에 더 가깝게 이제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많이 오지 않았나. 마음에 들지 않지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놓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건가? 네,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전고점에서 거의 50%더 넘게 올라왔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개수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인 관점에서는 사실 저는 지금 가격은 굳이 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항상 있기 때문에 난 떨어지면 얼마 이하에서 사야지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매수가 계속 되어 있었어요.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단기 센티 자체는 좀 오르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CPI 발표까지는 괜찮지 CPI 않은데 발표까지. 아직 시장이 반대로 가고 있진 않아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어차피 또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잖아.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롱 포지션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디 거래소 쓰세요? 거의 다 저는 이제 선물로 하기 때문에 바이낸스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네, 최근에 비썸 많이 썼어요. 그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지표는 뭐라고 보세요? 모고서에 썼던 내용들처럼 뭐 온체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일반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지 어려워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냥 거래소 입출금 데이터 정도만 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사실 이거보다 저는 매크로와의 어떤 연동성이 훨씬 더 큰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바꾸는 시기는 말씀드렸던 뭐 CPI 앞두거나 아니면 경제 이벤트들이 있거나 뭐 아니면 SBB 있고 나서 롱을 예를 들면 뭐 제가 한 두세 배 했던 거를 10배로 늘린다던가 그런 포지션들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투자 지표를 보고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구간일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 네. 크지 않다. 네. 많은 가치 하락을 겪었던 디파이의 핵심 지표 TVL을 주목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혹시 이 지표를 좀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사실 TVL은 그냥 제가 이제 보고서를 쓰는 입장에서 이 디파이라는 섹터 전반적인 그 센티를 먹기 위함이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디파이에 자금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맞아, 계속해서 빼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CX,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로 옮긴다던가 뭐 아니면 아예 자금을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저는 크립토의 센티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지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전반적인 크립토 전체 시총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어떤 지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총과 비슷하게 좀. 물론 이거를 조정된 값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인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참고하면 그냥 디파이 센티 정도. 가상자산 지갑 이용자 수라든지 뭐 개발자 수 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나요? 그 이전과 다르게 사실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좀 떠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지갑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냥 이 시장 자체가 산업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의 좀 역동성이라든지 네, 이런 그쵸. 거를 좀 가격과 반대로 간다라는 게 저는 좀 베어마켓이어도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시장이 근데 활성화되려면 결국 기관이 좀 들어와야잖아요. 아, 맞아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도 좀 요즘 관심 어떤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는 저는 굉장히 비트코인 강세를 제 소망이긴 하지만 그럼 기관 투자자들도 좀 요즘 관심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도는 제가 봤을 때 코인이 높은 것 같고요. 코인도 좋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의 센티가 조금 더 안 좋아지면 제가 봤을 때 코인으로 자금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